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되어 있죠? 예,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임시 선박 월간 최대 규모 투입입니다. 네. 정부가 물류 대란을 겪고 있는 수출 업계를 지원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 미주 동남아 항로에 임시 선박을 월간 최대 규모인 총 13척을 투입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선사에 컨테이너당 2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반기 미주 노선 국적사 화물기를 3,300편으로 증편하고 여객기를 활용한 화물 수송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수출이 이달 10일까지 수치로 볼 때는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긴 한데 정부가 이런 강수를 둔 건 역시 수출 물류 대란에 대한 공포감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당장 수출 물량에 비해서 선박이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HMM의 파업 위기까지 덮쳤습니다. 예. 앞서 지난달에 저희 한국경제TV에서 이 HMM의 파업 우려를 가장 먼저 짚어드렸었는데 이제 그 우려가 현실로 가까워졌습니다. 노조가 6년 넘게 동결된 임금에 반발하고 나섰지만 채권단과 사측은 여전히 경영 정상화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노조는 현재 중노위에 조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후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던 수출마저 타격을 받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홍 부총리가 말하는 임시 선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없던 배를 어디서 끌어오는 건 아닐 테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 임시 선박이라는 게 기존 항로 외에 다른 항로로 연결이 되어 있던 선박이 부족한 지역으로 잠시 끌어오는 걸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항로 변경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임시 선박을 투입하려면 기존 노선에서 공동 운항하는 선사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또 기존 노선의 화주들도 불편을 겪게 되는 만큼 또다시 다른 노선에서 소규모 선박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척의 임시 선박을 재배치하려면 무려 100척에 가까운 선박이 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화물들에 대한 보관과 관리 부담도 생긴다고 하는데 대신 그 덕에 중견, 중소 수출 기업들은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어서 안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과정임에도 최대 규모인 10세대의 임시 선박을 투입하겠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그렇게 읽는 게 맞겠네요. 다음 소식 볼까요? 다음 키워드 보시죠. SK와 포드의 합작 유럽으로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네. 미국 포드 자동차 고위 임원이 SK 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합작 사업을 앞으로 유럽으로까지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포드의 최고 생산 플랫폼 운영 책임자인 하우 타이탱은 한 컨퍼런스에서 SK와의 합작 배터리 회사 설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타이탱은 포드의 전 세계 전기차 계획은 2030년까지 연간 240기가와트의 배터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10개의 공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에 140기가와트는 북미, 또 나머지는 유럽과 중국에 배정될 거다라고 타이탱이 전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 공장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포드와 합작으로 공장을 세우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5월이었습니다. 두 회사가 미국의 합작법인 블루오벌 SK를 설립하기로 했었는데 연간 6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 셀과 모듈을 생산하는 공장을 조성 중입니다. 요즘 이렇게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생산량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은데 예. 60기가와트시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나 되는 수준일까요? 일단 이 전기 픽업 트럭 한 대에 필요한 배터리가 약 100kW시라고 하는데요. 네. 60기가와트시는 이 트럭을 해마다 60만 대씩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타이탱이 2030년까지 240기가와트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공장 증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SK 이노베이션은 2030년까지 500기가와트 이상의 배터리 생산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생산을 늘린다면 따라오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바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이걸 위한 이 공장도 추가로 증설이 추진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먼저 좀 살펴볼 텐데 영어로 BMR이라고 부릅니다. 이 SK 이노베이션은 이 BMR 첫 공장을 자사의 해외 배터리 생산 기지가 위치한 지역에 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생산 기지가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에 있는데요. SK 측은 연내 대전에서 시험용 공장을 완공하고 2024년부터 현지에서 BMR 공장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MR 공장 가동이 당초 목표보다 1년 정도 빨라진다는 얘긴데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만약에 성공한다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일단 다 쓴 배터리를 다시 활용하니까 자원과 환경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가 있고요. 예. 자연스럽게 생산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해외 현지에서 배터리 생산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해외에 BMR 공장을 세우면 수거되는 양 역시 적지 않을 걸로 분석됩니다. 시장 조사기관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올해 1.2기가와트시 규모에서 2030년에는 136기가와트시로 113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볼까요? 예, 마지막 키워드 레키로나 브라질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네. 키워드 뽑아봤습니다. 레키로나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코로나 치료제죠? 맞습니다.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인데요. 이 레키로나가 브라질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브라질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성인 고위험군, 경증,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 레키로나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현재 브라질의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3만 5천 명에 달하고 누적으로는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사망자는 56만 5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레키로나는 앞으로 앞서서 지난달에도 인도네시아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예. 해외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죠? 그렇습니다. 현재 그 밖에도 말레이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멕시코,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제 추가 승인이 날 수 있는 대상 국가들이 더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기대감이 오늘 셀트리온 주가에도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일까요? 이 긴급 사용 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우려에도 이에 대응할 허가 제품이 없거나 공급이 부족할 때 정부가 한시적으로 임상 시험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앞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 반가운 소식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투여 대상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 또 흡입형 치료제도 준비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식약처가 레키로나의 치료 대상을 12세 이상 전체 경증과 중등증 환자로 확대하는 변경 허가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원래는 60세 이상이나 이 심혈관 질환자 같은 고위험군, 경증 그리고 전체 중등증 성인 환자에게만 쓸 수 있도록 허가가 나 있었는데 이번에 셀트리온이 13개국에서 수행한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이 포함이 되면서 그 대상을 전체 경증 환자까지로 확대한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는 흡입제형 코로나19 치료제도 임상 1상 계획 승인을 받고 본격 개발에 나섰습니다. 네, 앞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저희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아직 임상 1상 단계이긴 하지만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슈 키워드였습니다.